관광주의자들 8월에 또 여름의 한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태 박사님 오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또 저희 그 관광주의자들을 관심을 또 보여주시고 아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한 183명, 4명 정도 구독자가 된 건데 100명을 채우려고 저희가 막 난리 부르스를 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0을 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 우리 저희 또 업계에서 조금씩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 혹시 약간 그 피드백 좀 혹시 좀 들으신 거 좀 있으시죠? 어떠십니까? 저번에는 이제 썸네일 같은 것들을 우리 이 대표님이 이렇게 하셔갖고 좀 상대적으로 좀 구독자 수가 좀 늘기도 했고 예. 또 그 보신 분들도 꽤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 정도. 네. 근데 저희들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걸로 돈을 벌겠다든가 구독자가 굉장히 많아진다든가 하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한 바가 없고요. 저희 그냥 개인 사비들 털어서 그렇죠. 관광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데 다만 이제 구독자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좋은 현장들 우리 관광에서 실패 사례 또는 성공 사례들도 찾아보고 그렇죠. 또 우리 관광 기업들 호텔이라든가 여행사라든가 카지노라든가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의 성공 스토리들을 저희들이 좀 추가적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 응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구독자 수가 맞습니다. 일정한 수준으로는 좀 높아져야지 저희들이 면목을 세워서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좀 구독을 좀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쨌든 그 우리 박사님께서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의 충실성을 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좀 더 공부 좀 하고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북 관광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진작에 한번 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좀 하게 되는데 우리 또 박사님께서 남북 관광 관련해서 그 또 지금까지도 그 직을 유지하고 계신 겁니까? 전에는 제가 이제 한 3, 4년 전에는 그렇죠. 남북물류 포럼이라는 조직의 수석 부회장을 맡았었죠.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그래서 남북 관광 관련해서 좀 더 인사이트를 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한 얘기를 들을 거고 더 흥미로운 거는 이제 지금 촬영일 기준 한 2주 뒤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행여나 지금 또 혹시 남북 관광에 대해서 어떤 희망적인 목소리가 나오면 더 저희도 좋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겠는데 일단 간단하게 박사님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그게 카테고리를. 네, 우선 이제 남북 관광이라는 게 왜 하는 거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남북 관광 협력을 그 수년에 걸쳐서 한 10여 년에 걸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 이후로 벌써 남북 관광 협력이 이제 문을 닫은 지가 벌써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이제 다시 한번 어떤 변화의 가능성 조금 전에 이 대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혹은 그 얘기 이후에 중요한 이제 관세 문제라든가 또 한미 간의 국방 협력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아젠다들을 해결하고 나면 어느 정도 그림이라도 그리고 나면 아마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정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떤 어떤 구상들을 펼쳐나갈 토대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현재 보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우리들이 점검하고 또 혹은 준비할 것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이러한 시기로 지금을 맞이하는 게 적절하겠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뭐 매번 그렇지만 우리 박사님 이쪽에 워낙 인사이트가 깊으시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질문하는 입장이 될 것 같고, 저는 재미를 위해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되면 인바운드 행사를 반드시 차리겠다. 왜냐 이건 대박 사업이다. 자, 그리고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또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을 조금 이미지화, 형상화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또 특별히 판넬을 좀 이렇게 준비하고 요거를 좀 제 꿈을 재미삼아 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박사님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통일이 되면 그러니까 오늘은 남북 관광 문제라 사실 통일까지는 그건 좀 너무 먼 얘기라 제가 요거를 이제 크루즈 투어 코스를 좀 준비를 한 건데, 남북 관광 통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남북 관광에서 사실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각 당국의 오케이만 있으면 가능하지는 않나요? 아니, 그럼요. 그쵸? 남북이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제가 2019년에도 네. 그 연변에서 네. 연변대학교에서 북한의 사회과학원 연구원들하고 네. 그 사회과학 연구원들 앞에서 제가 그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했는데 남북협력 네. 비전 중에 네. 하나가 바로 한반도 크루즈 그렇습니까?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서 그려온 건데요. 여기를 제가 다 그냥 가봤지요. 뭐 따로따로. 여기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배를 타고 그 뭐지? 어디지 여기가? 흥남부도. 네, 흥남. 아니 나 잠깐. 아무튼 블라디보스토크 출발해서 흥남에 이쪽 거쳐서 속초는 지금도 크루즈가 있고 제가 실제로 크루즈를 속초에서 타봤습니다. 코스타 크루즈 거쳐서 이렇게 와서 부산 아니면 바로 일본 요쪽 북쪽 좀 여기도 제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기까지 다 제가 한번 가봤고 배 타고 실제로 속초에서 요 코스는 제가 가봤어요. 요 코스 물론 이제 북한 해역까지는 안 가고 요렇게 돌아갔는데 요 코스 가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요 크루즈 코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뭐 어디죠? 제주까지 제주도 지금 크루즈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제주 거쳐서 여기가 지금 그 상해 쪽도 거치고 꿈이고 제 상상입니다. 사실 이게 잘만 되면 이렇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거쳐서 이러면 사실 지중해 크루즈 못지않은 제가 봤을 때 한 9박 10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품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거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항지 투어니까 어느 별도의 어떤 그 정책들을 준비를 해서 우리나라 뭐 패스포드 갖고 있는 사람도 내려서 잠깐 기항지 투어도 할 수 있고, 일본 갔다가 제주 갔다가 중국 가면 얼마나 좋은요. 이렇게 잘 보이죠? 그럼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인천 그 남포라든가, 네, 남포 있죠. 뭐 인천 포함해서 남포, 뭐 평양, 뭐 이런 쪽으로, 그렇죠. 또 신의주 뭐 이런 쪽으로 충분히 이제 연결할 수가 있죠. 기항지 투어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러시아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주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너무 궁금한 유럽인들까지 합쳐지면 대단한 상품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날이 사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남북 그다음에 주변국이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한번 꿈을 꿔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형상화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좀 해볼 텐데, 자, 일단 역사를 먼저 말씀해 해주셔야 되잖아요, 박사님. 근데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2008년에부터 그냥 완전히 경색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이제 그 박광자 씨가 그 북한군 초병에 의해서 이제 그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총에 맞고 사망하는 그런 소위 박광자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때에 이제 그 단절이 됐죠.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이제 천안함 문제가 이제 발생하면서 그 5.24 조치가 이명박 정부 때에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그 문을 닫은 거죠. 그 본격적으로 그 남북 관광의 역사는 금강산 관광,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소때 요때부터로 사실 출발점을 보는 게 맞습니까? 그보다 조금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은 89년에 그 정주영 회장이 현대하고 북한하고 이제 금강산 관광 개발 의정서를 체결해요.
의장소를 네. 제압했었구나. 이때가 이제 그 아마 노태우 정권 예. 네, 어떤 그 기간 중에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예. 무려 이제 10년에 걸쳐서 예. 그런 것들을 익혀오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소떼 예. 1,001마리 뭐 예. 세계적인 이벤트였죠. 이벤트 대사건이었죠. 예. 그리고 나서 그해 이제 그 늦은 그 가을에 네. 드디어 이제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면 진짜 정주영 회장의 그 독특한 아이디어와 이벤트는 지금 생각하면 박사님 다시는 없을 그 소를 직접 끌고 간다는 거 이거는 진짜 뭐 어마어마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스케일이고요. 상상력이고. 그렇죠. 네. 아마 지금 같은 미디어 환경,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많아 그런 환경이었으면 진짜 그 기분 따라서 아마 그 분위기 따라서 통일까지도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냥 상상을 해보면. 그렇죠. 대단한 그게 이제 이벤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금강산 관광이 그 열리게 된 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 정주영 회장의 예. 소위 그 실향민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본인이 예. 그래서 이분의 어떤 의지 예. 그리고 당시에 이제 김대중 그 정부가 그 IMF를 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출발한 그 정권이었기 때문에 네. 이 한반도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북한은 그 당시에 이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서 네. 네. 상당히 많은 그 북한 주민들이 아사하고 네. 또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 시기를 보내가지고 네. 경제적인 어떤 관광을 통한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때였고 거기에 이제 정 회장의 어떤 네. 네. 의지 같은 것들이 합해지면서 역사적인 그 남북 관광 협력의 시대를 네. 금강산 관광 시대를 열었던 거죠. 이어서 이제 개성 관광 본격적으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진 건 개성 관광 정도로 봐야 돼요. 개성 관광이라 개성공단 그걸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성단이 이제 그 이루어졌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10여 년 가까이 지나서 그렇죠. 개성 관광이 이제 시작을 해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이제 그 11월까지 1년이 좀 못되게 개성 관광이 이루어졌었고 당시에 이제 백두산 관광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범 관광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 박영자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역사가 시간이 흘러서 뭐 근데 박사님 그 문재인 대통령 때 평양 가고 그랬잖아요. 네. 그쵸? 내가 지역이 정확히 한데 그때는 왜 남북 관광이 다시 재개가 안 됐어요? 잠깐 다른 얘기지만. 그때의 분위기 이제 너무 좋았었는데, 그렇죠? 분위기 좋은 정도 이상이었죠. 네. 지금도 아마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예. 그 당시에 KBS나 이런 데서 찍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면 그 눈물 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그 평양 그 공동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을 빨리 재개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동해 관광 특구, 서해 경제 특구와 동해 관광 특구를 하자. 이런 걸 양측이 합의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은 어떤 기대를 했고 그 수준을 넘어서는 남북 간의 협력도 가능할 거다. 그런 꿈을 꿨던 거죠. 그런데 그 아시는 대로 이제 그 2019년에 하노이 베트남에서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경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2월 그 직전에 1월에 그 김정은이 그 아주 그 이 관광 그 남관광 협력에 대해서 전향적인 어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바로 2월에 이제 결렬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개별 관광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막 이랬는데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어떤 입장 같은 것들이 상당히 강경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으로서는 남북 간에 너무 그 빨리 나가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자마자 바로 받아치는 네. 뭐 이런 사태들이 당시에 있었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 더군다나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이제 완전히 교류 자체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가장 어쨌든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박사님 북한이라는 주체가 참 사실 많은 부분이 북한의 결정 마음가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연구하시고 일을 해보시고 이렇게 또 공부하신 걸 바탕으로 했을 때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좀 특징, 뭐 북한의 한계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럴까요? 우선 이제 제가 그 남북 관광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런 그 남북 관광, 특히 북한에 관한 것은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믿을 만한 자료가 거의 없다. 네. 대부분 이제 공식적인 자료는 없고 예. 그 첩보나 추론이나 해석이나 주장 맞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을 만한 자료가 우리도 없고 예. 북한에도 없습니다. 북한에도 없다. 아까 그러니까 좀 뭐냐면은 우리 같이 이렇게 통계의 기반이라든가 예, 이런 예,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북한은. 그래서 자기네들도 잘 몰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물론 이제 북한에도 여러 그 학술 논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김일성 대학 그런 거라든가 또 뭐 경제 연구라든가 뭐 북한에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한 두세 가지 정도의 관광에 대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런 것들도 대부분 그 노멀티브하다 그럴까 당위적이거나 디스크립티브하다 그럴까 그 설명적인 뭐 이런 자료들만 있고 그런 통계를 기반으로 한 예를 들면 에비던스 베이스드 한 어떤 이런 리서치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두 번째는 내일 일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 한 남북을 둘러싼 어떤 국제 관계 또 이 정치 리더들의 어떤 성격 트럼프라든가 김정은이라든가 뭐 예전에는 이제 아베나 또 시진핑 뭐 또 한국의 대통령 이런 사람들 개인적인 어떤 퍼스널리티 같은 것들도 작동을 하고 구조가 작동을 하고 또 일정한 사회 그 현상들이 또 이렇게 끼어들게 되는 구조라서 내일도 모른다. 세 번째로는 이제 뭐 경험적인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버롤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말고 주위에서 아니 그 어느 쪽이든 중국도 그렇고 뭐 중국, 러시아 하다못해 다 부분적으로 미국, 자기 시대의 또 자기네 관점 이렇게 보는 거지 전체적으로 두루 평평하게 이렇게 알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알기 어렵다는 내용이 북한의 현 상황, 뭐 김정은 체제의 상황, 뭐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것들이 다 알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일부 그 우리의 정보기관이나 뭐 또 그 깊숙이 관련돼 있는 연구기관 같은 데들이 나름 상당한 연구들을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이 추론이에요. 그래서 뭐 그 왜 그러냐면 본인들도 잘 모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북한이라는 곳의 한계를 좀 말씀해 주셨고, 박사님 그러면 일단 문제점을 좀 짚어보고, 현황을 좀 현황을 알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이런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청 저희가 매번 얘기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북한의 관광의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요. 북한의 경우 제가 이제 워낙 이게 방대한 거라서 자료를 좀 보면서 이게 다 그거 관련된 겁니까? 제가 썼던 북한은 이제 그 53년도에
그 여행관리국 및 조선국제여행사를 설립을 합니다. 잠깐만 6.25 끝나네? 거의 네, 없어요. 네, 네. 와. 그래서 이제 그 80년대에 그 UNWTO에 가입을 하죠, 북한도. 그래서 일본인의 북한 관광이 이제 처음으로 그 허용이 되고, 예. 예. 이게 이제 그 국제 관광에서 보면은 일본인 대상의 소규모 정책 관광 정책이 이루어지는 일기라고 보통 구분을 해요. 80년이에요. 네, 우리랑 거의 좀 추세는 조금 늦거나 거의 뭐 조금 늦죠. 네, 그 늦고 이제 규모가 우리보다 작고. 작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기가 이제 90년대에서 2011년 정도. 그러니까 그 96년에 이제 예. 그 파타에도 가입을 하고. 파타에도 네, 가입했어요. 98년에 이제 그 말씀드린 금강산 뭐 네. 2007년에 이제 개성관광 이런 것들이 와, 있고요. 파타에도 가입했어요. 네. 2009년에 이제 그 대규모 그 매스 게임이 되는 그 아리랑 축전 이런 것들로 미국인들 단체 관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 이제 상시 방북이라든가 이런 뭐 관광 비용 같은 것도 줄여주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3기라고 보통 구분을 하면은 김정은 시대죠. 김정은 시대에는 그 중국인 관광객들을 여권 없이 방문하도록 뭐 규제 완화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개발 정책 같은 것들을 하고 최근에 이제 그 6월 달인가요? 그 6월 말에 이번에 그 원산 갈마 관광단지가 당시에는 애초 계획에는 한 8조 5천억 정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 원산 갈마 관광단지 이거를 이제 개발하겠다고 했어. 어디서 자본을 유치해요? 8조나 되는데. 외환을 유치하겠지. 거의 못했어요. 거의 못하고 저희들이 이제 당시에 파악하기로는 그 북한의 각 부처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그 잘했다라고 한 데가 그 인민군입니다. 군이 나서서 건설 사업을 주도해서 군이 압도적인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개발했고 다만 이제 한 5번 정도의 그 준공을 늦춰요. 연기를 계속한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다 끝내놓고 이제 마감을 못 지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마 모르긴 해도 마지막에 어떤 그 최종적인 마감 그 같은 것들은 그 이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을 좀 받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것들이 좀 늦어지면서 원래 당초에 이제 그 뭐 18년 또 19년, 20년 그 마지막으로 이제 25년에 가갖고 최종적으로 이제 준공하게 되는 거기에 보면은 호텔이 17개, 여관이 37개, 그 다음에 뭐 상점이 한 30여 개, 공연장 뭐 또 워터파크 뭐 박물관 이런 것들 다 개발했거든요. 원산 갈마만. 네. 그 지역만. 네네. 그 뭐 굉장한 투자를 했는데 원래 당초에 그런 것들을 그런 스케일 정도로 그 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을 이제 염두를 했을 것이고 사실은 중국 관광 시장이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정적이질 않아요. 중국. 왜냐하면은 중국은 아웃바운드를 굉장히 정치의 지렛대로 사용합니다. 외교에.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도 문제가 생기면 중국 관광을 틀어막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가 많아요. 중국은. 항상 이 중국 관광객 그 지금 뭐 1, 2억 개 당한다라는 이 규모를 보내는 것들이 해당 지역 경제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워낙 많으니까. 뭐 이거는 사실은 우리 아웃바운드 터질 때 저희들도 계속 우리나라도 그걸 무기화해야 된다. 정치 외교에 무기화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안 했어요. 일본의 경우도 64년 그 도쿄 올림픽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그 아웃바운드를 할 때 뭐를 했냐면은 그 일본 관광객들이 가는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같이 병행합니다. 예. 그래서 호텔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을 다 투자해가 예. 리조트를 예. 다 투자해가지고 일본인 관광객이 거기 가서 돈을 써도 네. 많이 써도 예. 그게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 예. 달로 예. 일본으로 예. 예. 이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병행이 안 안 됐어요. 하죠. 너무 화가 나는 일이죠. 잠시만요. 네. 왜냐하면 맨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관광수지 타령하느라고 어쨌든 인바운드만 많이 관심이 있지. 우리나라 정책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무기화할 엄두도 생각도 못 내는 거야 아닐까. 저는 그건 우리 정부의 실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력. 저도 네.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예. 어쨌든 그렇게 일본이 하고 우리가 뒤따라갈 때 우리도 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안 하고 예. 중국은 일본보다 훨씬 무기화했어요. 이건 원체 많으니까. 네네. 그 뭐 원래 시진핑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예. 중국이 정상국가 수준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4억 정도는 아웃바운드가 나간다고 했거든요. 예. 당시 아시안 포럼인가 이런 데에서 예. 발표할 때. 4억. 예. 그러니까 지금 한 1억 1억 넘으니 한참 됐는데 이 규모가 이제 뭐 생각처럼 지금 뭐 증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저거에 예를 들면 뭐 1% 뭐 한 2%라도 따오면 어마어마한 거죠. 북한은 지금 북한 인구의 반을 온다는 네. 얘기예요. 이 천만 명만. 네네. 북한은 오랫동안 100만 병 외래의 유치가 계속 목표였어요. 100만 명이요. 아. 전혀 그런데 예. 사실은 그 중국이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안 해주죠. 조금 되는 게 아니라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죠. 네. 북한은 그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전문가들끼리 예. 한국이 안 가도 중국이나 이런 데 사회 동구권이나 이런 데에 저걸 받으면 북한 관광이 충분히 자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저희는 또 그렇게 안 봤어요. 예. 한국이 진짜로 그 큰 시장이지. 예. 저 중국은 굉장히 어떤 안정적이지도 않고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거 좀 의외네요. 네. 왜냐면 둘이 좀 친하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뭐 둘이 친하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이미지상에 관점에서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러나 양국의 긴장도 만만치가 않죠. 또 그렇게 봐야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측면, 제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북한은 소위 그 관광 경제구, 경제 특구 방식으로 관광 자원을 개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주로 접경 지역 이런 데들을 이제 많이 개발하려고 했는데 전부 안 됐어요. 이유는 얘기하면 물론 이제 그것도 긴긴 한데 대북 제재가 우선 있었고 또 중국이나 이런 데가 여기에 북한의 그 소위 조중 접경 지역에 그 어떤 북한의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그거 하겠다고 하거든요. 요금방 이런 게 이렇게 되나? 여기죠, 이쪽. 이렇게 이쪽. 접경이면 이렇게 여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도 다 해당되는 중국 도시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북한의 어떤 관광지들이 잘 되면 중국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 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순진하게 보면은 중국이 이제 그 협력을 해서 발전을 시키면 중국 자본이 투자했다가 회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죠.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근데 안 됐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실패한 거죠. 그 사실은 그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곤란하긴 한데 저는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의 그 경제 특구식 방식은 실패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이 별로 이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 앞으로 그 국제 상황이 변화하게 되면 되는데 어쨌든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2015년, 16년 막 이럴 때 그때부터 이제 그 원산이라든가 양덕지구라든가 북한 그 백두산 쪽에 삼지연이라든가 하는 쪽을 집중적으로 김정은이 현지 방문을 합니다. 양덕은 이제 그 평양과 그
원산 사이에 예, 예. 그 온천 예. 지구로 개발을 한 거고요. 예. 이쪽은 그래서 백두산은 요쪽. 그래서 이거를 예. 김정은의 이제 예. 3대 그 관심 지역이라고 해서 예. 그쪽으로 이제 잘 안 되니까 예. 그쪽을 집중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아. 그리고 원래의 북한이 국제 관광이 여러 가지로 가능했던 것은 원래 평양이었고요. 평양. 네, 예. 그래서 이 4개 지역이 이 어떤 관광 쪽에서 네. 그 김정은이 네. 예,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죠. 잠깐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4개 지역이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요 백두산 천지 요 네, 부분. 그다음에 방금 여기 예. 요 그다음에 이제 갈마, 갈마. 원산 네, 갈마, 여기 네, 네. 세 개고 또 네. 하나는 혹시 평양. 평양까지 예, 예, 예. 이렇게 요 근방이군요. 예, 예, 예. 예. 아무튼 예.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서 궁금했던 게 애초 질문이 그런 지금 단계별로 1차, 2차, 3차 이 정도로 정리해 주셨고 네네. 저는 궁금한 게 이거에 따른 관광 정책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존재도 했고 왜냐하면 너무 의외네요. 이거 관광 정책 그런데 정책이 있어 그냥 김정은 말이 보스의 말이 말이 곧 정책 아닌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예. 종합 계획을 갖고 있다고는 확인이 안 돼요. 안 되고. 네. 예. 다만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그 특구 방식에 예. 그 하다가 음. 최근에 이제 2023년 네. 한 2, 3년 전부터 네. 20 곱하기 10이라는 걸 합니다. 뭡니까 그게? 20 곱하기 10은 이제 지방 발전 20 곱하기 10이라고 하는데 예. 북한식으로는 곱하기가 승인가요? 20승 10인가? 그러겠지요. 예. 이거는 이제 20개의 그 기초자치단체 예. 군 예. 20개 군을 그 매년 20개 군을 10년간 지역 개발을 하는 거예요. 20 곱하기 10. 예. 그러면 위에 3377 뭐 예, 이런 거.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200개 정도의 예. 지역에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지역 균형 예. 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북한이 우리 그런 거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요, 재밌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북한의 경우도 제가 이제 이미 그 북한의 관광 정책을 그렇게 예. 분석해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잘 수긍을 못 하고 그랬었어요. 그건 뭐냐면 누가 수긍을 못 많은 또 학자들이 서로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14년에 북한이 어떤 조치가 있었냐면 14년에 예. 각 도별로 예. 관광대학을 설립을 해요. 와. 그리고 당시에 이제 특구 방식으로 할 때 각 도는 예. 각자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내놓으라.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예. 관광이 상당수가 이제 관광을 다 채용을 했던 거죠. 물론 계획상. 그래서 관광을 통해서 예. 지역의 어떤 그 발전 균형을 이루겠다고 하는 예. 어떤 의지가 있죠. 왜냐하면 북한도 예. 그런 것들 다 따라와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너무 의외인데? 너무 의외라기보다는 너무 어려운. 우리는 제가 이제 그 88년에 예. 그 88년도에 이제 연구원에서 당시에 이제 노태우 정부의 그 총리실이 네. 관광을 통해서 낙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들을 본격적으로 네. 그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거의 40여 년 동안 우리가 균형 발전에 노력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충분히 그걸 성공을 못 하고 있고 일본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지역 어떤 발전이나 균형이 이루어지고 우리보다 훨씬 지방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일본도 큰 그 애로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북한도 2010년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발전한 그 평양과 그리고 평양 이외의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본격적으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발전시켰고 최근에 이제 그 조사들을 보면 현대경제연구원이나 이런 데 조사를 보면 원래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김정일 죽고 나서 김정은 초기에
평양에 집중적으로 이 유흥 오락 시설들이 개발이 되거든요. 예. 이를테면 워터파크라든가 또는 승마장이라든가 비행 어떤 이런 그 관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 개발을 해요. 유원지라든가. 근데 이게 최근에 그 정보에 의하면 지역으로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국내 관광이나 국내 여가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상당히 지금 그 돼가고 있고, 근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그 재작년에 일본이 북한이 관광법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 그 전에도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관련 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합적인 관광 어떤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한국에는 아직 그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데에서도 지금 일단에 여러 가지 그 당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적을 따라가 보면은 북한도 그 두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은 관광을 그 인민의 어떤 그 문화생활, 차원과 그리고 지역 발전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그 북한의 이미지 관리나 이런 홍보 차원의 이 소위 플랫폼으로 관광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관광법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네, 그래서 관광을 그렇게 북한도 정의하고 있어요 최근에. 완전 의외인데? 네. 아 이거 뭐 의외인 일은 많아요. 북한의 배달앱 이런 것들 다 발전돼 있는 거 아세요? 그런 것들? 네. 또 뭐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 딸려져 있고. 배달앱 북한에. 네. 그림이 안 그려졌어. 와 그런 거 다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북한이 예를 들면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먹거리 같은 것들은 만만치 않아요. 네. 완전 나도 왜냐면 폐쇄적인 생각을 먹방의 민족이기 때문에. 아 진짜 그래. 네. 진짜 이 민족성은 속일 수가 없거든. 맞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북한에는 제가 평양을 언제 갔다 오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 금강산에는 한 3번 정도 다녀왔고. 우와.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배 타고 나갔을 때서부터 육로관광까지 해서 그 금강산에는 한 3번 정도 다녀왔고. 평양에는 제가 한 2차례 정도. 연구원 계실 때. 네네네. 2000년대 이제 2005년 뭐 6년 뭐 이런 때에 이제 한 2번 정도 가서 뭐 묘양산이라든가 뭐 평양과 이제 묘양산이라든가 또 평양과 이제 남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인근의 도시들까지 이렇게 보고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 초반에 2005년 뭐 이럴 때 6년 이럴 때 그 식량 사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반찬들을 이렇게 보면 그 재료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비싼 재료는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이제 그 맛있게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해서 대접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박사님 관광 자원 좀 뭐쯤인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북한에서 너무 몰라요. 네. 저도 뭐 야, 나 그나마 관심 좀 갖고 산다는 사람 저도 몰랐는데 배달앱은 진짜 쇼킹하다. 그런 것들 많죠. 뭐 예를 들면 택시도 굉장히 많아요. 택시는 누가 타는지 아세요? 택시요? 뭐 그래도 중산층 이상? 바쁜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그러네. 택시는 바쁜 사람이 타는 게 맞지. 택시 회사들이 뭐 그 꽤 그 몇 개가 평양에만도 이제 회사들이 있어서 수천 대 이상의 택시들이 다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냥 저희 같이 이제 무지한 사람들이 생상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무슨 뭐 금강산이니 무슨 묘양산이니 산 유적지 위주잖아요. 그런 거로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좀 잘 몰랐던 뭐 관광 자원들, 인프라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좀 알려 주세요. 몇 개만이라도. 그 우선 좀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보통 트립 어드바이저는 한 2-30개 정도 나오거든요. 북한에. 아, 트립 어드바이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산해 볼 때는 최소한 한 100여 개 이상 되는 것 같다. 숙박시설이. 다만 그런 그 플랫폼 같은 데 나오는 어떤 것들과 이제 실제 단투할 때 그것이 차이가 나는 거는 그렇죠. 이제 국제 관광 계획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은 이번에 이제 원산 쪽이 대폭적으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17개 이상 뭐 호텔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50개 정도, 60개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네. 또 이제 초대소가 많잖아요 원래. 네, 초대소. 네. 뭐 김정은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쓰는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전환시킬 그런 해서 사용할 만한 것들은 한 4, 50개 이상 되는 것 같고 또 그 외에 이제 북한 인민들 자체가 이제 활용하는 여러 가지 걔네들 뭐 정신 무장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또 많이 답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들은 꽤 다양하게 돼 있죠. 제가 전에 갔을 때도 뭐 옥류관이라든가 뭐 냉면 네네.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진짜 우리가 알려진 그 맛이 그냥 맹맹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라는 면에서 보면은 그 문화의 오리진하고 그것이 옮겨간 곳하고 어느 쪽이 오리지널리티를 더 유지하냐 이렇게 보면 문화 이론에서 옮겨간 쪽이 훨씬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오리진인 그 평양의 냉면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아는 우레옥이라든가 뭐 평양면옥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굉장히 맑은 어떤 냉면이라면 이쪽은 양념이 상당히 이제 가미가 돼요. 그리고 면 자체도 이제 아마 껍질까지 같이 해서 면도 굉장히 까맣고 우리는 좀 흰 편이잖아요. 뭐 이런 차이도 있고 그래서 냉면은 또 굉장히 달라요. 연변 냉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연변 냉면은 굉장히 그 화려하고 그리고 거기는 그 꼬바로우라는 그 탕수육 비슷한 그 동북식 그 탕수육과 이렇게 세트로 먹어요. 세트. 네, 연변은.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연변 쪽의 대표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냉면의 문화사도 한번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래요, 맞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 오리진에서 먹는다는 그 감동이 있죠.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리고 뭐 맛도 썩 괜찮고 그래서 뭐 보통 그 가능하면은 한 그릇 더 이제 먹어보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평양에도 이제 옥류관 같은 그런 식당들이 몇 개 있어요. 비슷한 것들이 물론 이제 규모는 제일 크지만 네네. 맨날 방송에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면 맨날 그런 데서만 먹어요. 그렇죠. 근데 몇 군데 있구나. 뭐 또 뭐 민족 식당이라든가 무슨 그 단고기집 그러니까 그 보신탕 개고기 고기는 저는 이제 그 원래 보신탕을 안 먹기 때문에 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이 단고기를 코스로 개발돼 있어요. 뭐 수육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탕까지 이렇게 가는 여러 가지 것들 돼 있고 그다음에 뭐 그 김정은 자체가 이제 스위스에 체류했던 그 유학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서양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또 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일본 음식은 진작에 이제 김정일 시대 때에도 일본 일본 요리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전속 요리사 그래서 뭐 일본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양의 뭐 피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아예 그 사람들을 거기 가서 가르쳐가지고 와서 피자나 파스타 등을 이제 평양에서 선보이는 등에서 먹는 거로는 뭐 꽤 북한도 발전돼 있는데 남북 간에는 이런 음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 어느 게 더 나은 음식이냐라는 것은 거의 주관적인 건데 다만 전문가 그룹에서는 양념 맛이냐 재료 맛이냐 어느 쪽이 강조되느냐라고 보면은 약간 재료 맛을 강조하는 쪽을 조금 약간 높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는 경향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음식은 약간 양념 맛이 강한 음식이라면 북한의 음식은 좀 더 담백하게 재료의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다만 냉면 같은 경우에는 양념이 오히려 굉장히 세졌어요. 그렇다면서 이렇게 양념을 쳐서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행사 같은 경우는 뭐 그 북한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뭐 조선국제여행사나 청소년 여행사, 뭐 채용 여행사들이 있다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도 이 지역균형 발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도별 여행사들이 또 이제 많이 발전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백화점이나 외화상점 그다음에 북한에도 이제 그 황금벌이라고 하는
편의점 같은 예.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대규모 쇼핑센터 네. 예,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북한에도 많이 이제 그 많지는 않지만 그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당장 개방이 잘 돼서 우리가 이제 뭐 특히 이제 한국사 남한 사람들은 그 유적지에 대한 그 로망도 좀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문화 관광지의 그 매력도 특히 남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도 좀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북한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거기도 학자들이 꽤 있어요. 예. 김일성 대학에도 예. 있고 예. 또 그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각 도의 관광대학들도 예. 있고 또 사회과원이라고 하는 예. 이런 부분들이 관광에 대한 연구들을 쭉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이랬을 겁니다. 짐작을 하는 거지만 그 김정은이 들어선 다음부터 예.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예요. 대규모 자본이 있지 않고서는 예. 개발하기가 어렵다. 인프라를.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컨텐츠 소위 융복합 관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승마 관광도 하고 뭐 그 등산 관광도 만들고 예. 뭐 이 농촌 관광도 하고 예. 이 사람들이 또 뭐 그 건강 이런 것들도 그 컨텐츠를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2010년 그 11년부터 계속 매년 하네요. 마라톤 뭐 평양 불꽃놀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원산 갈마 뭐 예. 양덕 그다음에 삼지연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 나가면서 예. 이게 여력이 이제 안 되니까 그걸 다 융복합 컨텐츠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직접 전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간접적으로. 네. 우리들 세미나 같은 데서 그쪽에서도 아마 그런 첩보들 접했으면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개발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11년 막 이때부터 계속 매년 만들어요. 융복합 관광을.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는 산업관광이라고 그러는데 걔네는 경제관광이라고. 예.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